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저도 난감해요. 시장은 돌아서지 않고 잠깐 좋아졌다가 계속 기관도 외국인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인플레 압력은 올라간다고 하지만 경제 지표상으로 글로벌적으로 크게 무리가 가는 인플레나 금리 인상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도 코스닥도 1% 이상 오늘도 빠졌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그냥 마무리 할 때는 그래도 살짝 올라서서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이대로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일시적으로 조정 국면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환율 부분이라든지 시장의 경계감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조금 더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다. 요 정도로 언급해 드리고요. 해외 증시 보시면은 그렇게 나빴나 싶은데요. 물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떨어졌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1%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다우존스가 지금 막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상태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이고요. 0.09%면은 0.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고가권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는 인정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증시가 이 정도로 반응할 상황인지는 물음표가 찍히고요. 아래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 보시면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죠. 자, 시장 지표 하나 더 볼까요? 달러 같은 경우는 다시 1125원 수준으로 접근해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WTI 기준으로 원유는 65달러 수준, 여기에서 크게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 느낌이고요. 전반적으로 뉴스를 한번 짚어보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매도 폭탄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붕괴됐었죠, 장중에. 결국 종가는 8만 원을 딱 지키긴 했는데 사실상 8만 원이 무너지는 흐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코스닥도 코스피도. 인플레가 우려되는데 강달러? 참, 이것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 말을 해도 30분은 떠들 수 있겠지만 굳이 정신 나간 것들 정신 나간 짓거리 하는데 제가 같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인플레 가능성? 인플레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인플레가 된다는 얘기는 충분하게 경기 진작 효과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건가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루 이틀 또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였다, 과도한 쏠림이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멘탈은 잡고 가세요. 이런다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짚어드려도 3100 중반대고요. 코스닥도 960 찍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조금 출렁거리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멘탈이 흔들리실 수 있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중심 잡고 시장에서 잘 살아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HMM
녹십자 제외하고 뭐 검색 상위 종목들은 다 떨어졌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전자 8만 원 간신히 지켰고요. SK 하이닉스는 12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뭐 어제 괜찮았던 휴마시스도 다시 5% 떡락. 뭐 요런 정도의 시장에서 작년처럼 글자 그대로 던져두면 다 올라가는 기본 2배, 3배는 눈 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는 명약 관하고요. 자, 힘든 시장에서도 만만한 시장에서도 우리는 살아남고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뭐 물론 뭐 그냥 심심풀이나 그냥 장난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저 같은 전업 투자자나 자 사활을 걸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주식 격언 오랜 주식시장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주식 격언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요 조정이 언제 마무리될지 저도 섣부르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국 증시는 우상향할 거라는 거. 자, MTS 화면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뭐 특이하게 IA 같은 경우도 뭐 텔레시스나 칩셋 미디어도 그리고 AD 칩스도 빨간불이죠. 그렇다고 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도 아니에요. 자, 뭐 굳이 제가 뭐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 드려봤자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으시겠지만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14%가 날랐네요. 시그네틱스 뭐 무슨 특별하게 이슈가 있었나요? 잠깐 한번 뭔 일 있었는지 볼까요? 아, 영업이익 실적 서프라이즈군요. 자,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 어떤 상황에서 폭발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괜찮았던 뭐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도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개별 종목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도 눈에 띄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다 펄었죠. 또한 주로 말씀드리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24,500원, 최근 가장 저가였던 그 24,500원을 다시 터치했죠. 종가상 그렇고요. 뭐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은 얼마든지 오늘 같은 시장에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얼마든지 시가 매매했어도 얼마든지 수익은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시가 24,950원, 고가 25,850원. 25,000원에 사셨어도 25,700원, 뭐 600원 이 정도에 파셔서도 2% 이상은 버는 거죠. 3% 가까이. 이런 시장의 2, 3%. 자,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다만 단기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림의 떡인 거고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뭐 견디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3월 달에 견디셨던 것처럼 다시 또 견디시기 바라고요. 자, 제발 이 국면이 다시 수습이 되어서 약손절이던 익절이던 이번 기회에 이 경험까지 경험하시고 나서서는 2번 다시 던져놓는 투자는 제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던져놓는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제발 제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다시 24,500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봐드리면은 요 자리죠. 요 자리에 뭐 충분하게 거래량 죽어있는 자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방은 막혀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불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버텨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뭐 주봉상으로 보셔도 자, 오랜 기간 동안 지지받는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지받기 때문에 3월 달에 잠깐 깨졌을 때, 그 악재로 잠깐 깨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충분하게 이 자리에서 견고하게 여러 가지 뭐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그렇고요. 뭐 일목 균형표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이 자리는 지지되지 않을까. 물론 뭐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해도 이 자리가 크게 깨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잘 잡고 가시고 약손절이든 익절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물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종목이 뭐라고 35,000원, 4만원 이렇게만 보시고 투자하시다가는 큰 코 다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량은 한 번은 정리하시고 다시 보더라도 보셔야 되시고요.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그날 포지션 정리. 어제 또 포지션 정리하셨던 분들은 물려 계셨던 분들 말고요. 어제 포지션 정리하셨던 분들은 또 오늘도 충분하게 눈치 빠르게 거래해 보실 수도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은 방지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냥 던져 놓는다고 그게 과연 현명한 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뭐 증권사 전문가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매니저들이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주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들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 수급이 기본적으로 불안하다면은 자기들도 뭐 전략 짜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개인들의 수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거래할 개인들은 계속 거래할 거고요. 발생되는 수수료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수익이 나든 그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발 뭐 증권사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편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게 개미 투자자의 가장 큰 리스크죠. 자기 말고 믿을 놈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로지 자신의 투자 원칙과 매매 기법, 시장 뷰, 분석 능력, 투자 노하우만 믿고 이 시장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시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언급해드렸던 PPI가 뭐 오늘도 살짝 오르긴 했는데 장중에는 파란불이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요? 뭐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가관도 아니네요. 자, 24% 찍고 4%도 마감을 못했네요. 뭔가 테마가 붙긴 제대로 붙었는데 그 테마의 주포 세력이 양하네요. 양하. 끝 단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력이 별로 질 좋은 세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물이 다 던져서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이런 윗꼬리는 개인들이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자, 이런 꼬리를 이런 윗꼬리, 이런 아랫꼬리나 윗꼬리, 이런 꼬리를 개인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들은 저 위에서 무조건 던져야 되는 거고요. 물량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의 투매로 지수가 빠지거나 시장이 휘청일 정도의 개인들은 단결력이 없어요. 대다수 개인들은 투매가 나오든 물량이 빠지든 시장이 폭락하든 아몰랑 이 또한 지나가겠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개인들이기 때문에 뭐 주식의 절대라는 게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개인들의 투매로 개별 종목에서 이런 윗꼬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작정한 거고요. 뭐 대선 테마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질 좋은 세력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뭐 이 와중에도 뭐 SBI 인베스트먼트나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네요. 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뭐 2,000원 초반대를 계속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도 7,000원대가 깨지면은 6,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바로 말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써있는 아주 IB의 IB는 SBI 인베스트먼트, 그 인베스트의 약자, 그 IB겠죠. 자, 이런 창투사, 벤처 투자, 어떤 신규 상장 IPO 그룹, IPO 기업들을 미리 선투자하고 펀드를 구성해서 미리 투자 이익을 만들어 놓고 시장에 상장되면은 이익이 폭발되는, 작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아주 IB 투자죠. 1,000원대 중반대에 있던 가격대가 지금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7,000원대를 찍고 있잖아요. 뭐 단순 계산해봐도 5배 가까운 500%. 물론 아직 저는 이 아주 IB 투자의 퍼포먼스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크래프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아주 IB 투자에서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있는 이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 뭐 상장 수혜, 뭐 이익 모멘텀,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충분하게 와 소리가 나올 거예요. 물론 자리는 높습니다.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추천을 못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작년 하반기에 유튜브를 시작했다라면은 진짜 이 아주 IB 투자만 갖고도 영상을 진짜 마르고 닳도록 뽑아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높아진 자리라는 게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공부상, 경험상, 노하우상 뭐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가끔씩 충분하게 뭐 이런 퍼포먼스, 뭐 지난 며칠 동안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오늘도 고가는 5% 이상 뛰었잖아요.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아준다는 얘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놓칠 수 없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자, 단기 투자의 핵심은 변동성이에요. 뭐 이 종목이 뭐 미래 성장 가치나 뭐 실적 개선 전망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살짝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고 그 안정적인 거 플러스 변동폭이 나와줘야지 단기 매매하면서 최소한 2% 3%는 충분히 수익을 챙기면서 나오는 그날. 그러나 그렇게가 아니라 너무 대형주나 너무 변동성이 없는 단주 거래가 되는, 거래량도 없고 변동폭도 없고 이런 종목들은 거래하기가 빡빡하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움직임이 좀 있었던 종목 위주로 짚어드렸고요. 뭐 바이넥스 실망할 시점 아니라고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 한 2개 정도 찍을 생각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에이드칩스 비롯해가지고 반도체 쪽 이야기하고 뭐 시간이 좀 남는다면은
대선 테마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비롯해서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자, 멘탈 잘 잡고 가시자고 말씀드리고요. 뭐 바이넥스 외에 보시다시피 이수앱 지수는 그냥 보합, 강보합 정도였고요. 이틀은 조금 퍼포먼스가 나왔던 걸로 4% 정도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4%에서 4%면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느낌. 자, 먹을 거는 자기가 다 먹고 뼈만 발라놓는 이런 느낌이죠. 저런 것들 모두 다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세력들이 만드는 거죠. 그 외에 뭐 모더너 테마는 오늘 어땠을까요? 에스팜도 떨어졌네요. 휴온스도 떨어졌고요. 뭐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힘드신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번 주가 뭐 변동성이 있고 뭐 옵션 만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인플레 우려감도 여러 가지로 뭐 죽어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멘탈을 잘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